대구에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가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 인구 510만 명의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통합의 밑그림이 나왔습니다. 특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육산연맹의 육상교육훈련센터가 2023년까지 예천에 들어섭니다. 센터가 본격 운영되면 매년 2, 3만 명의 선수들이 예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뉴스입니다. 대구에서도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26일 시작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면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은경 기자입니다.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입니다. 대구의 경우 3,100여 명, 경북은 1,800여 명 정도로 집계됩니다.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접종. 의료진이라고 절차가 다르진 않습니다. 신분 확인과 문진표 작성에 이어 예진까지 모두 꼼꼼하게 거쳐야 합니다. 그 사이 영하 70도 초저온 냉동고에서 꺼내 미리 해동한 백신은 식염수와 섞은 뒤 다시 1회분으로 나눠 준비하고 드디어 첫 접종이 이뤄집니다. 이런 순간이 오기를 기다렸지만 오늘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제만 맞아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 국민들이 다 빨리 맞아가지고 정식이 이루어지는 빨리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종사자, 입소자를 대상으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도 엿새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3일 하루 경북에서 접종을 받은 사람은 3,600여 명으로 누적 접종자는 7,500명을 넘어섰습니다. 1차 접종 대상자 대비 접종률은 33.4%, 경북 전체 인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0.2%입니다. 각 시군에서는 오는 24일까지 1차 접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철저한 준비를 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안정성은 입증되었으니 우려하지 마시고 접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마스크 없는 자유로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바랍니다. 1차 접종 후 화이자 백신은 3주 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8주 뒤부터 2차 접종이 시작됩니다. 방역당국은 충분한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은경입니다. 경북도 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대상자 가운데 30% 이상이 접종을 마친 가운데 4일까지 이상 반응 4건이 접수됐습니다. 경북도는 접종 첫날 포항에서 50대 여성이 일시적인 혈압 상승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데 이어 3일 구미와 상주, 성주에서도 각 한 건의 이상 반응이 보고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반응 대부분은 고열과 두통으로 경북도는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대구에서 일하는 외국인 고용자 2,500여 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대구시는 지난달 22일부터 외국인을 고용한 사업장에 최소 2명 이상씩 진단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린 결과 2,553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됐으며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 남양주와 동두천, 충남 아산 등에서 외국인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각 시군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을 점검하는 등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을 하나로 묶어 인구 510만 명의 큰 도시로 만들자는 행정통합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형태로 통합을 할지 대략적인 밑그림이 나왔는데요. 특별광역시 또는 특별자치도 둘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대구 경북 행정통합 방안으로 제시된 안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대구 경북 특별광역시는 광역 대 광역, 기초 대 기초, 대등한 지자체끼리 묶어서 특별광역시 아래에 7개 자치구와 10개 시, 14개 군을 두는 형태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구 경북 특별자치도입니다. 대구시를 특례시로 만들고 그 아래 대구의 8개 기초자치단체를 준자치구로 둡니다. 이렇게 되면 특별자치도 밑에 1개 특례시와 10개 시, 13개 군이 존재합니다. 수렴된 의견들을 기본계획 초안 작성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막연하게 시도 행정 통합에 대한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만은 이제는 구체적인 그 안을 가지고 어느 안을 택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재정 문제입니다.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는 제주도처럼 지방교부세 등 특례를 통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교부금 특례라든지 지방교부세 특례라든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특례라든지 이런 특례를 추가적으로 해서 국가 재정 지원을 강화시키는 그런. 얼추 행정통합에 윤곽이 잡혔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더 필요한 상황. 공론화위원회는 4일부터 대구 경북 4개 권역별로 토론회를 열고 시 도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4월 말까지 기본 계획안을 완성해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6월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숨진 고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해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최 선수가 사망 직전 제기한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경주시와 경주시 체육회가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폭력 피해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데 일조했다며 구성원 보호와 관리가 작동되도록 규정과 인력을 보완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경주시가 여자 트라이애슬론 팀을 사실상 해체한 것과 피해 사실을 진술한 선수들이 다른 지역에서 계약 해지를 당한 것과 관련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으로 활동한 최숙현 선수는 감독과 주장 선수로부터 폭행 등에 시달리다 지난해 6월에 숨졌으며 숨지기 하루 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예천에 들어설 대한육상연맹의 육상교육훈련센터가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센터 건립에 앞서 예천 청소년 수련관에 사무실과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국내 유일의 육상 전용 도움 훈련장을 갖추고 있는 예천군. 실내 트랙 등 기존 육상 훈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전국 육상대회 개최지와 전지 훈련지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예천 운동장은 작년에 경기도 많이 치렀고 육상 선수들이 필요한 훈련 장비 그리고 선수들이 부상을 안 당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다 갖춰 있기 때문에 훈련 실내 트랙하고 여기 운동장 사형 운동장 그 트랙까지 되게 육상 선수들한테 최적화하게 잘 돼 있는 경기장이라고 생각해서 전지훈련을 이쪽으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대한육상연맹은 지난해 11월 육상교육훈련센터를 예천에 설치하기로 하고 예천군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센터 건립에 앞서 예천 청소년 수련관에 사무실과 교육공간을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육상교육훈련센터가 본격 운영이 되면 교육훈련 인원만 매년 2, 3만 명이 예천을 방문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육상교육훈련센터는 육상 관련 심판 지도자들을 교육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서 예천에 많은 앞으로 육상 대회와 또 육상 전지 훈련을 위해서 많은 선수들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되고요. 그로 인해서 예천 읍내의 상가의 경기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훈련센터는 지은 지 45년이 지난 예천 학생 실내 체육관을 허물고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착공 시기는 내년 7월로 2023년 말 완공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자녀를 맡길 수 있는 대구 지역 엄마품 돌봄 유치원이 올해 100곳으로 늘어납니다. 엄마품 돌봄 유치원은 맞벌이 가정의 출퇴근 시간에 맞춰 아침 9시 이전, 저녁 6시 이후에도 문을 여는 유치원으로 대구시 교육청은 예산 14억 원을 들여 해당 시설을 기존 80곳에서 올해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돌봄 대상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로 아이를 맡기고 싶은 가정은 직접 해당 유치원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대구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할 예정입니다. 동구청은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 명품 테마로드 조성 연구 용역을 통해 골목 브랜드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광장, 야간 경관 등을 조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골목 활성화를 위해 상인의 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자체 팬 상품도 만들어 판매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중장년층의 새로운 출발을 돕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대구시는 중장년층이 일자리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해피잡 일자리 소통 커뮤니티를 매월 운영하고 있으며 3월 18일에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3인 3색 일자리 토크 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창직 경진대회를 통해 자신의 직업을 직접 발굴할 수 있는 중장년 일자리 창직학교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일자리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원스톱 일자리 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문경시가 폐광기금으로 5천억 원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달 26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폐특법 소멸시효가 2045년까지 연장됐습니다. 이에 따라 폐광기금 교부액은 2020년 기준 169억 원에서 23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경시는 향후 25년간 매년 230억 원씩 총 5천억 원 내외의 안정적인 폐광기금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안동 시립민속박물관이 개목나루의 새 단장을 마치고 황포 돛배인 월영누리호를 본격 운행합니다. 월영누리호는 지난 2014년 개목나루 조성과 함께 제작한 목선으로 안동 보조댐을 순회 운행합니다. 올해는 초승달 모양을 본떠 만든 전동 레저보트인 문보트도 함께 운행합니다. 박물관은 앞으로 월영교와 개목나루, 박물관 외부에 미디어 아트를 구현해 이 일대를 물과 빛이 흐르는 공간으로 재창조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문을 닫았던 예천 목재 문화체험장이 지난 2일부터 다시 개장했습니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올해부터 SNS를 개설하고 매월 상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 직장인과 주부 등을 위한 맞춤형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지난 2019년 효자면 용두리 일원에 조성된 예천 목재문화체험장은 2만 5천여 제곱미터 부지에 목재문화전시실과 목공놀이 체험실, 목공체험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천군이 호명면 도청 신도시에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임시 개장했습니다. 새로 조성된 체육시설은 테니스장 3면과 족구장 1면, 관리동 1동으로 사업비 7억여 원이 투입됐습니다. 예천군은 체육시설을 지역 주민들의 체력 증진과 여가 선용, 생활체육 활용, 각종 소규모 대회 유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영양군이 기존 2국 12과의 행정조직을 3국 1실 12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개편을 통해 기존 자치행정복지국 소속 기획예산과를 부군수 직속 기획예산실로 편제했습니다. 또 군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자원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농림관광국을 신설했습니다. 불필요한 조직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5급 정원과 팀 수는 동결했습니다. 제29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비대면으로 열립니다. 대회 종목은 10km와 5km 두 가지로 경주 지역에서 러닝 앱을 이용해 본인이 원하는 코스로 레이스를 펼친 뒤 완주 기록을 대회 사무국으로 전송하면 됩니다.